일반적으로 양자 강의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너무 어려운 컨셉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오픈 퀀텀 시스템을 다룰 때 배우는 내용들인데 또 우리가 실험할 때도 많이 쓰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적인 틀들이 있어요. 퀀텀 난저변 이쿠에이션이라는 어떤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인풋 아웃풋 theory 굉장히 중요한 이 컨셉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오늘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해밀토니안이 좋아졌을 때 그 코헤런트한 타임 에볼루션들을 쉽게 기술을 하는 법들을 알죠. 그래서 오퍼레이터들의 타임 에볼루션을 보는 게 이 하이젠버그 픽처인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테이트의 타임 에볼루션을 보는 게 그 슈레딩거 픽처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슈레딩거 픽처의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인코헤런트한 프로세스, 막 디케이나 디스페이션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것들을 마스터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젠버그 픽처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이젠버그 픽처를 쓰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그래도 꽤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풋으로 뭘 가해줬을 때 그 아웃풋에 어떤 리스폰스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인풋하고 아웃풋들은 사실 양자 상태라고 보긴 어렵고 어떤 오퍼레이터들의 expectation value로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퍼레이터 기반의 그 기술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게 이 두 가지 컨셉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두 가지 골라봤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최초로 기술된 레퍼런스는 상당히 좀 쉬운 레벨에서 쓰여졌는데 굉장히 오차가 많은 텍스트이라서 딱 그 레벨은 적당한데 보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게 이 텍스트북이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픈 쿼럼 시스템을 제대로 다루는 그런 텍스트북이 있는데 원래 가르디너 앤 졸러 하면은 그 퀀텀 노이스라는 텍스트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클래식 같은 게 있는데 좀 옛날 랭귀지로 써져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또 좀 괜찮은 텍스트북을 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캐비티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캐비티가 이 바깥에 있는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인바이러먼트랑 완벽히 차단되는 픽처가 일반적으로 캐비티 QED의 그런 해밀토니안들인데 얘들이 바깥 세상에 있는 그 오퍼레이터들하고 커플링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카파 같은 프로세스들 있잖아요. 그 포톤이 리크아웃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오늘의 목표고 결과적으로 좀 신기한 게 outside deep electromagnetic environment라는 것들은 결국에 이 캐비티 안에 시스템에는 디스페이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노이즈 소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동시에 얘들은 우리가 캐비티가 바깥 세상이랑 완전히 그 커플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얘네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실험적으로 이런 애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풋 그리고 아웃풋이라는 것들도 이 바깥에 있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모드들로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기술을 할 수 있는 어떤 티어리를 개발을 한 거죠. Sourcing for 캐비티에 드라이버를 걸어줄 때 그리고 아웃풋 예를 들면은 캐비티에서 나오는 리다웃 시그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비로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배워야지 완벽히 그 양자역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theory는 external한 이런 input output 필드를 캐비티 필드랑 연관을 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클래시컬한 이런 기술을 하는 법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든 광학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많이 기술을 하는 법들이 있는데 coupled mode theory라는 게 있어요. coupled mode theory는 사실 거의 동일한 그 클래시컬한 의미에서는 거의 동일한 그런 상황을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레저넌스가 있는 어떤 그런 모드들이 있고 그리고 익스터널한 채널로 얘들을 커플시키는 그런 경우에 타임 에볼루션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인풋하고 아웃풋의 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냐를 클래시컬하게 기술하는 이미 티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커플 모드 티어리라고 하는데 이것의 퀀텀 버전을 우리가 인풋 아웃풋 티어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coupled mode theory도 공부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혼자서 읽어보면 신중할 것 같아서 제가 레퍼런스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옵틱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그런 theory고
심플한 경우 소위 말하는 single sided cavity라는 경우예요. single sided cavity가 뭔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 옛날에 optics 하는 사람들 캐비티를 이렇게 mirror 사이에 형성된 모드가 있는 이런 구조로 fabric-hero cavity,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standing wave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cavity resonance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harmonic oscillator인 거를 우리가 퀀텀 optics에서 잘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annihilation operator를 A라고 하고, 그리고 이 cavity의 resonance frequency를 오메가 낫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cavity를 시스템으로, 관심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거고요. 싱글 사이드 캐비티는 말 그대로 한쪽 방면으로 그 캐비티가, 캐비티 미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의 채널로 얘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캐비티 figure merit 할 때 캐비티의 photon loss rate kappa를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 예를 들면 캐비티가 미러가 두 개 있는데 왼쪽 미러로 오른쪽 미러는 완벽하게 반사한다고, 여기는 뭔가 투과율이 존재해가지고 뭔가 새나가는, 한쪽 사이드로 새나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싱글 사이드 캐비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kappa를 photon loss rate라고 적을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포톤들은 어디로 나가냐? 이 바깥에 있는 environment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electromagnetic environment로 나가요. 그리고 얘가 bat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electromagnetic environment의 excitation들도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그 harmonic oscillator들의 컬렉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각각이 어떤 그 annihilation operator를 갖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캐비티를, 예를 들면 캐비티를 무한하게 크게 만들면 얘가 컨티뉴엄이 되는데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그 프리퀀시 오메가에 대해서 B 오메가라고 하는 어떤 annihilation operator가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B 오메가라는 얘가 디케이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채널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오퍼레이터들을 적절히 잘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그 예를 들면 coherent state를 이 캐비티 안쪽으로 인풋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바깥으로 또 튕겨져 나오는 그런 필드들도 다 이런 오퍼레이터들로 기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합치 부합을 하면은 우리가 캐비티 안으로 들어가는 인풋 필드랑 아웃풋 필드의 퀀텀 디스크립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액세스가 있는 거는 뭔가 넣어주는 거랑 빠져나오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비율을 구하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실험을 할 때 reflection spectrum 했을 때 나오는 S11 같은 것들이 결국에 인풋과 아웃풋의 비율이 되겠죠. 혹은 아웃풋 이런 포톤 필드가 있을 때 얘네들의 파워 스펙트럼도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것들이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이 안에 있는 정보는 이 바깥에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모드로 인풋하고 아웃풋이 이 내부 캐비티 필드하고 어떻게 연결됐냐를 통해서만
싱글 모드 생각이다. 네, 지금 캐비티는 싱글 모드고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엔바이러먼트는 멀티 모드의 극한인 그 컨티뉴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들을 정의해줬는데 얘네들이 만족하는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생각해줘야 돼요. 당연하게도 A는 캐비티 모드의 annihilation 오퍼레이터인데 얘는 우리가 잘 아는 A, dagger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1이 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자명하게 A끼리랑 A dagger, A dagger끼리는 서로 커뮤트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되겠습니다. 네, 얘들은 너무 자명해서 쓰진 않으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bath 오퍼레이터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bath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오메가에 대해서 컨티뉴엄 서로 다른 프리퀀시에 대해서 다른 그 인디펜던트한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랑 이 오메가 이 오메가 프라임의 대거를 해주면은 만약에 오메가랑 오메가 프라임이 다르면은 얘는 0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오메가랑 오메가 프라임이 같으면은 뭔가 0이 아닌 게 나왔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주냐면 컨티뉴엄한 디스크립션에서는 그냥 디렉트 델타 펑션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이런 기술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노멀라이제이션의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얘네들이 컨티뉴엄 모드가 아니라 디스크리트 모드들로 기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델타 JK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B 오메가라는 것은 프리퀀시 오메가에 있는 environment 모드에 해당하는 annihilation operator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싱글 사이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해밀토니안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해밀토니안은 항상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그 유니버스를 캐비티가 있는 시스템과 그 이외의 부분들, 그 environment로 나눠줬고, 그래서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이 있고, bath의 해밀토니안이 있겠죠. 그리고 시스템과 bath는 사실 이게 투가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 커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부분들을 써줄 수가 있는데 일단 이 HSys라는 것은 그냥 캐비티만 있는 경우는 Hbar, 오메가 A dagger A로 쓸 수가 있죠. 그냥 캐비티만 있는 경우는 그리고 vacuum fluctuation 2분의 1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안에 큐빅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해서 얘는 그냥 제너럴하게 HSys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애들을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bath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모닉 오실레이터들의 집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각각의 B 오메가에 해당하는 모드들이
컨트리뷰트하는 그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얘들 프리퀀시에 대해서 접근해 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술을 보면은 각각이 서로 인디펜던트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노드들의 집합이 패스를 구성을 하고 얘네들의 그냥 그 에너지 텀들을 다 더해주는 게 저 해밀토니안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B 오메가라는 오퍼레이터들의 유닛은 뭐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캐비티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A라는 오퍼레이터는 유닛레스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하면은 그 1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부터가 알 수가 있는데 B 오메가 대거 B 오메가라는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프리퀀시에 대해서 에너지의 유닛은 여기 있고 그리고 이런 오퍼레이터가 있고 얘네들을 프리퀀시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했을 때 에너지가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B 오메가 대거 B 오메가라는 애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접근했을 때 유닛레스 넘버가 돼야 되니까 저거는 그 원오버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어떤 유닛을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줬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레스의 프리 해밀토니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만족하는 하이젠버그 이퀘이셔널 펑션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해보면은 일단 이 오메가 타임으로 더밍 인덱스를 넣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오메가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취해준 건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심플리파이 할 수 있냐면 이 오메가 타임의 랩을 콤마하고 이 오메가의 그 다음에 이 오메가 타임 해준 거가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가 있고 여기 있는 다른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얘를 익스펜션 해주는 그 이공식을 쓴 거예요. 적은 건데 그랬을 때 B 오메가랑 B 오메가 프라임은 그냥 그 커뮤테이션 하면은 걔네들은 커뮤트하고 B랑 B 대거만 커뮤트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만 나는 거죠. 그때 사실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프리 해밀토 프리 그 어사이더 해밀토니안이 있을 때 얘의 타임 에볼루션은
ideally 마이너스 I 오메가 이 오메가로 주어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어슬레이트면은 그 필드를 미분했을 때 오메가로 돌아야 된다는 거죠. 타임을 보시면. 근데 이게 나오려면은 요구되는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뭐가 돼야 되냐를 물어봤을 때 이 오메가 타임 이거는 데이터 오메가 프라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또 여기서부터 그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그 괜찮은 그 노멀라이제이션의 초이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오메가의 타임 데리베티브가 이 프리 해밀토니안의 경우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프리 해밀토니안의 경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베타 오퍼레이터들의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은 이렇게 디렉 델타 펑션으로 주어져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질문 있나요? 혹시 에어컨을 좀 끄고 해도 될까요? 그래서 프리 해밀토니안, 그래서 시스템의 해밀토니안과 베타의 프리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 이제 남은 게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베타랑 시스템의 리니어한 커플링이 가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리니어 커플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캐비티에 해당하는 X 오퍼레이터가 있죠. X 쿼드레처의 오퍼레이터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베타에 해당하는 X 혹은 P 오퍼레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냥 X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그 리니어 커플링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리니어하게 나와야 되는 거의 그 피지컬 모티베이션은 non-linear한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linear한 게 훨씬 dominating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만족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rotating wave approximation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rotating wave approximation을 적용하면은 interaction Hamiltonian은 각각 frequency마다 어떤 뭐 베타랑 시스템의 커플링이 다르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realistic한 가정이고요. 그랬을 때 A에다가 B 오메가 대거가 해주고 그리고 이거에 퍼미션 컨주게이트가 있는 이런 해밀토니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상당히 그 reasonable한 가정으로 해주는 시스템과 베타의 커플링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통 그 빔 스플리터 해밀토니안이라고 빔 스플리터 인터랙션이라고
있지만은 얘가 프리퀀시에 대해서 거의 그 인디펜던트하고 리커플링이라는 과정이 들어가야 또 우리가 원하는 그 형태의 쿼텀 란저벤 이퀘이션, 클래시컬한 그 이퀘이션한 모션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커플링 컨스턴트는 제 생각에는 일단 적어도 초전도 큐빗에서는 이게 뭐 트랜스미션 라인이 캐패시터를 통해서 뭐 레소네이터에 커플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캐노니컬 퀀타이제이션 해서 이런 애들 다 그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초전도 큐빗의 경우, 초전도 회로의 경우. 네. 리즈너블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이 있으면은 우리가 퀀텀 란저벤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하이젠버그 란저벤 이퀘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오픈 퀀텀 시스템에서의 그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오픈 퀀텀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캐비티만 있는 클로즈 퀀텀 시스템이 아니라 얘가 외부로 정보가 빠져나가는데 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기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통 그런 오픈 퀀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먼저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써줌으로써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비티 앞으로 패스를 안 써준다고 보았기 때문에 캐비티 오퍼레이터 A에 대해서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모션을 써고 있습니다.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모션은 어떻게 쓰냐면 A dot은 I over HR 그리고 전체 그 해밀토니안이 있죠. 얘는 시스템, 앱, 인터랙션 다 합친 해밀토니안이니까 잘 안 보이면은 위에다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T 붙이면은 이게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모션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모션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시스템 해밀토니안과 그 매스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 인터랙션. 그래서 시스템의 해밀토니안 해당하는 파트가 있을 테고 매스에 해당하는 그 해밀토니안이 있을 테고 인터랙션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이 있을 거예요. 얘들을 더해준 건데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도 그 매스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은 당연히 시스템에 있는 오퍼레이터들하고 커뮤니트 하겠죠. 서로 그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오퍼레이터랑 바깥에 있는 environment의 harmonic oscillator들하고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냥 커뮤니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시스템 오퍼레이터랑 이 A의 커뮤니테이션 릴레이션과 그 인터랙션 해밀토니안과 A의 커뮤니테이션 릴레이션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G-star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G-star라는 그 커플링 컨스턴트의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있고 A, dagger, B, 오메가,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하죠? 했을 때 좀 보링하긴 하지만은 여기는 커뮤니케이터들을 evaluate 해주는 게 우리가 해주는 일이고요. 아까 여기 썼는데 네, 이걸로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A 오퍼레이터, B 오퍼레이터 그리고 A, B랑 C의 커뮤니케이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익스펜션 가능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근데 생각해보면 A는 itself랑 커뮤트하고 A는 path operator랑 또 커뮤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텀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는 A dagger B 오메가 A랑 플러스 A dagger A B 오메가가 되고 근데 역시 A는 B 오메가랑 커뮤트하고 근데 A랑 A dagger는 커뮤테이션 캐노니컬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 오메가 됩니다. 이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여기가 B는 이게 1번식이에요. 1번식이 있다는 얘기는 또 2번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캐비티 오퍼레이터에 대한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모션을 써서 얘들이 시스템의 그 시스템 해밀토니안의 커뮤니케이터랑 또 배트 오퍼레이터들의 뭔가 썸으로 이 타임 에볼루션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비슷하게 아까 이 B 오메가들에 대해서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모션을 또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정도로 됐을 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H는 역시 시스템 해밀토니안, 배트 해밀토니안 그리고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의 합인데 시스템 해밀토니안과 배트 오퍼레이터는
커미트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써줄 수 있는 게 bath 해머토니안이랑 그 interaction 해머토니안만 써주면 됩니다. 직접 계산을 해주면은 이게 bath 해머토니안하고의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플러스 interaction 해머토니안과의 커뮤니케이터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시 그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들을 evaluate 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타임에 A가 붙는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는 A dagger 오메가 타임 B 오메가가 돼가지고 얘는 그냥 0이 되죠. 좀 빠른가요? 오케이. 실제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정리를 바닥에 할게요. 오메가 t의 타임 데리베티브는 마이너스 I 오메가 이 오메가 t에다가 마이너스 I 오메가 AT가 된다. 이거 2번식이에요. 네, 이제 이 둘을 어떻게 연관 지어줘서 풀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퀀텀 난적인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그 어프락시메이션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까지 질문. 아직 받아적을 시간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고통스러운 계산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math 오퍼레이터들이 타임 에볼루션을 할 때 이 A가 어떻게 섞이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cavity 오퍼레이터가 타임 에볼루션을 할 때 math 오퍼레이터랑 어떻게 섞이는지를 보는 게 이거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이퀘이션들을 포멀하게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심플리피케이션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해주는 거는
t 나와서 t로 적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분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이런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b 오메가에다가 이의 i 오메가 t를 한 얘를 미분을 해주면은 b 오메가다 t 플러스 i 오메가 b 오메가 t다가 이의 i 오메가 t 곱한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2번 공식에 의해서 b 오메가 t에다가 i 오메가 b 오메가 i 오메가 b 오메가 t를 더해주면은 요것만 맞게 되죠. 그래서 얘는 i b 오메가 t 예 i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거는 이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데 시간 t0에서 t 그리고 여기도 t0에서 t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서 이니셜 컨디션으로 해주겠죠.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오메가 t는 이 오메가 t만 오메가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가 3번식이면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 3번식을 에 있는 이 b 오메가가 있잖아요. 얘를 여기 있는 1번식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럼 3번식을 저 1번식의 b 오메가에다가 대입을 해줄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먼저 시스템하고 얘 커뮤테이터가 있을 테고 마이너스 i 이 오메가 g 스타 오메가 있고 일단 저거를 넣어주면 되죠.
타임 인테그럴을 앞으로 빼면은 뭐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인테그럴이, 그래서 여기 있는 G 스타 오메가랑 G 오메가랑 프로덕트가 돼서 G 오메가의 절대값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I 오메가 T 프라임 A T 프라임이 저 두 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은. 그리고 첫 번째 탐구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분사가 또 나왔어요. First Markov Approximation이라는 분사고요. 얘는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커플링 컨스탄트 있잖아요. 이 G 오메가, 얘가 주파수에 대해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 혹은 굉장히 천천히 변한다. frequency variation에 대해서 이 커플링이 굉장히 slowly varying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frequency of interest 근처에서 지급했을 때 G 오메가를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 frequency integral 안에 있는 이 G 오메가라는 친구를 이 바깥으로 떼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도 비슷하게 이렇게 떼집어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꽤 그 편한 형태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다시 쓰긴 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넣어주고 마이너스 G 제곱 AT 프라임 하고서 AT는 frequency independent 하니까 여기로 올 수가 있죠. AT 프라임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term은 우리가 G 오메가를 저렇게 절대값하고 페이즈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term 있잖아요. 디렉트 델타 펑션이 있으니까 얘를 t나서 t까지 적분하면은 디렉트 델타 펑션 하면은 at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2분의 1 at가 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디렉트 델타 펑션이 그 t''을 딱 적분시키는데 그 디렉트 델타 펑션의 싱귤러 포인트인 t에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렉트 델타 픽의 절반만 적분을 해주는 게 이 적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분의 1 팩터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t가 이렇게 있고 디렉트 델타 픽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딱 어떤 t0에서 딱 t까지만 접근을 해주니까 딱 여기 디렉트 델타 픽의 절반만 그 접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카파를 정의해 주는데 카파를 2파이 g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게 카파가 되고 얘는 스퀘어트 오브 카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의를 또 해야 합니다. 이건 살짝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얘를 인풋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해줘요. 일단은 써주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의를 하면은 AT의 퀀텀 완전한 이쿠에이션이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그냥 패스를 넣어둘게요.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렇게 이 퀀텀 오퍼레이터랑 이 클래시컬 한 거랑 또 구분을 나중에 짓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퀀텀 란저벤 이쿠에이션을 유도를 했고 그때 인풋 필드라는 어떤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퀀텀 란저벤 이쿠에이션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A의
포톤 리크 레이트에 의해서 앰플리튜드가 댐핑되는 어떤 텀이 새로 생기고 추가적으로 이 포톤 댐핑의 채널에 의해서 그 외부에서 익스터널한 인풋 필드가 시스템의 타임 에볼루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이를 인풋 오퍼레이터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인풋 필드라는 건 뭐냐면 이니셜 타임 t not 때 t not에서 정의된 그 math 오퍼레이터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얘네들을 이니셜 컨디션이라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시간 t0에서 t만큼 그 free evolution을 하면은 요만큼의 팩터가 붙게 됩니다. t의 마이너스 i어가 t 마이너스 t not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 그 t not에서의 오퍼레이터들이 free evolution을 했다 생각했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해주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t not에 있으면은 얘네들 오퍼레이터들을 math 오퍼레이터들을 다 적분해 준 거랑 똑같은데 단순히 얘가 그냥 시간 t만큼 지난 얘들을 다 적분해 준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인풋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 t-t not만큼 forward evolution에서 phase factor가 이렇게 붙고 그렇기 때문에 initial condition에 의해서 캐피탈 인풋되는 필드로 진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클래시컬 리밋에서 커플 모듈이랑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또 이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B2 네. S 파라미터랑 어떤 관계가 S 파라미터랑 관련 있는 거는 사실 S 파라미터 자체는 인풋하고 아웃풋의 릴레이션 있잖아요. 레이시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resonate 막 마이크로웨이브 네트워크 할 때 얘를 포트 1에서 forward propagating하고 backward propagating 필드들을 define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면 Bin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말 그대로 인풋 시스템 포트로 들어가는 이런 인풋 필드를 의미를 하게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있었는데 얘를 이니셜 타임 t 낫에서 t로 그 인테그레이션을 한 애를 다시 AT에 대한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모션에 넣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current time에서 future time 어떤 t1으로 formal 인테그레이션을 해준 다음에 하면은 아우터 필드를 비슷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은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추가적인 질문. 네?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정리를 했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타임에 대해서 이 인풋 필드 오퍼레이터들의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 B인하고 B인 대거를 계산해주면은 얘네들은 진짜로 얘네들 다 expand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데 일단 B인에 붙는 페이스 팩터가 이렇게 되고 B인 대거에 붙는 페이스 팩터는 이렇게 되겠죠. 컨스턴트 팩터. 그리고 프리퀀시 인테그럴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기 밑에다 써줄게요. 그래서 하고 B 오메가 B 오메가 프라임 T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qual time에서의 이 델타 오퍼레이터들의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 우리 알고 있죠. 애들은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프라임으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frequency 인테그럴 하나 reduce 하면은 일단 여기서 다 없애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2 파이 하고서 d 오메가 2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마이너스 t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 델타 t 마이너스 t 프라임. 그래서 인풋 필드가 서로 다른 시간에 있을 때는 얘들은 커뮤트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있을 때만 미닝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은 마이너스 프라임 그 중요한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B인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새로 배웠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오퍼레이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풋 필드 오퍼레이터가 있고 얘 대거가 있는 약간 토탈 넘버 오퍼레이터 같은 이런 애들을 컨스트럭트를 해줄 수가 있는데 얘의 유닛이 뭐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 유닛은 다름 아니라 사실 여기 그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에서 벌써 알 수가 있거든요. 얘는 시간의 역수라는 그런 유닛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캐비티에 도달하는 그 포톤의 개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포톤 플럭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포톤 플럭스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포톤 플럭스가 있으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H가 오메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뭔가 드라이브를 오메가라는 프리퀀시를 줬을 때 이런 거 해주면은 얘가 인풋 포톤 파워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들도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그래도 커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인풋 필드를 기술했어요. 인풋 필드를 기술했는데 아웃풋 필드를 어떻게 기술하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포멀 인테그레이션을 과거 시간 t 낫에서 t까지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간 t에서 미래 시간 t1까지 해주고 이 프로세스를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 과정은 생략을 하는 게 나아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조금 쉬었다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그래서 다시 아까 써줬던 이퀘이션들을 써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갖고 있던 이퀘이션들은 먼저 A 오퍼레이터에 대한 하이센버그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런 이퀘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포멀리 인테그레이트 하기 전에 이런 이퀘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B 오메가에 대한 하이센버그 이퀘이션 모션을 좀 다시 폼을 정리해 준 형태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웃풋 필드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퀘이션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미래지가 T1에서의 벨타 오퍼레이터가 써줄 게 많아가지고 아까처럼 두 번째 텀부터 해줄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i랑 플러스 i가 있어가지고 플러스 사인이 나오고 G를 가지고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first Markov approximation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G가 거의 nearly constant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주고 frequency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얘를 바깥으로 빼주고 얘를 바깥으로 빼준 다음에 이번에는 카파까지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적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가서 그래도 다 하겠습니다.
적분하면은 이제 2분의 1 여기 t가 됩니다. 이번에는 t에서 t 미래 시간 t1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역시 디렉 델타 펑션의 그 포지티브한 방향에 반만큼 접근해줘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스퀘어 적합하고 얘가 b out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얘랑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지우고 쓸게요. 여기가 있는 거는 time reverse 항상 라인된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플러스 커터 2분의 2 이렇게가 나오고, 마이너스 스퀘어 커터 t 아웃 t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아웃필드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아웃필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역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이 B 아웃이라는 거는 파이널 타임 t1에서의 t 오메가로부터 정의가 됐고요. 그리고 얘가 시간에 대해서 거꾸로 free time evolution 하면은 t1 마이너스 t만큼 backward time evolution 해주면은 2의 i 오메가 t1 마이너스 t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퓨처에 있는 그 벤트 오퍼레이터들을 거꾸로 시간을 돌려가지고 접근해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current time으로. 그래서 미래에는 future 그 벤트 오퍼레이터들을 더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 파이널 컨디션에 해당하는 그런 오퍼레이터. 그래서 얘네들은 대학의 파이널 컨디션들에 해당하는 그런 필드 오퍼레이터고, 그래서 이름이 아웃 필드로 하기 적정하다 그런 커멘트를 할 수가 있고, 인풋 필드랑 비슷하게 얘도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서로 다른 t랑 t 프라임에 대해서 a, b, b 대거를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보여주면 얘는 t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구할 수가
해줘야 될 거는 인식하고 이식을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인식하고 이식이 같은 그 그러니까 이퀄 사인을 넣으면은 이 텀하고 이 텀은 똑같아서 날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거는 에서 나오는 캐비티 오퍼레이터랑 뭔가 이렇게 스퀘어트 카타고 되는 이런 릴레이션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퀀텀 난저변 이퀘이션 싱글 사이드 캐비티에서 퀀텀 난저변 이퀘이션도 밑에다 적어줄게요. 쌍으로 가는 이런 이퀘이션들을 구했습니다. 퀀텀 난저변 이퀘이션이랑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커멘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인풋 필드랑 아웃풋 필드는 우리가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페이즈가 어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프리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데 사실 얘네 둘의 사인을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쓰도록 그 인풋 필드랑 아웃풋 필드를 정의를 한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가 되고 반대로 얘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도록 그 데피니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게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 이런 컨벤션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식이 조금 다르게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쓰고 이런 거를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 그 커멘트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그 인과관계가 있는데요. 커사베이트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퀀텀 난저변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었을 때 얘는 A의 future evolution은 과거의 그 인풋 필드에만 디펜던트 하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있는 그 B 인풋하고 이 A 오퍼레이터는 서로 커뮤니케이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풋하고 현재 캐비티는 커뮤니케이트해야 된다.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말이 과거의 아웃풋하고 현재 캐비티 오퍼레이터는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타임 리버스 그 파터널 알제브라 이퀘이션을 생각했을 때 과거의 아웃풋하고 현재의 캐리 오퍼레이터랑은 상관이 서로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컨셉인 그 인풋 아웃풋 티어리랑 그 포함 면적인 이퀘이션에 대해서 다뤄봤고 다음 시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얘를 활용해서 실제로 그 캐비티에서 reflect 그 뭔가 coherent한 필드가 들어있을 때 reflect 되는 그런 톤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하는 reflection coefficient 그리고 뭔가 여기는 그냥 single sided 캐비티인데 다른 채널들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로 확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